창업 4개월 차 현재까지 수익 0원. 향후 4개월간 수익이 생길 가능성 제로. 남아있는 대출금 약 1,000만원. 신용등급 8등급. 앞으로 생활비, 휴대폰비, 월세, 대출비 등 기본 한 달 고정지출 약 150만원. 그리고 나에게 남은 전재산 53,800원. 2020년 5월 현재 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제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다 얻은 결과물들이죠.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꿈을 위해 버텨내기엔 너무 참혹한 현실입니다. 희망이라고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들른 서점, 그리고 집어든 책.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할 것 같아서 다시 내려놓으려다가 속눈 삼치고 책을 사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책.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서점가를 싹쓸이하고 있는 책. 이서윤, 홍주연 작가의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이 책에 무엇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을까요? 책의 저자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부터 운명학에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한국의 부자들을 자문해온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습니다. 이 책은 또 다른 저자인 전직 기자 홍수연의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부의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자 홍수연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서윤이 간단하게 답합니다. 답은 해빙이죠.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해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빙은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책은 언뜻 마음가짐을 바꾸면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과 같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출간된 론다 번의 시크릿과 2008년에 출간된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에 관련된 책들의 경우 꿈을 이루는 핵심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간절히 원하는 것, 즉 결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빙은 결핍에 집중해서는 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해빙은 나에게 지금 없는 결핍이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여기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 전재산이 53,8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는다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이런 생각에 빠지겠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이대로 돈이 계속 없어지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해빙의 마음을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에게는 53,800원이 있어. 그리고 5,000원짜리 달콤한 바닐라 라떼를 사기엔 충분한 돈이야. 바닐라 라떼 한 잔 시키고 책을 읽는다면 미래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지식도 같이 마실 수 있겠네? 벌써부터 부자가 된 기분이야. 이걸 사 먹고도 아직 9잔을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네? 제 상황과 억지로 대입해 보려니까 살짝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커피를 사 먹는데도 완전히 다른 감정 상태에 머무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빙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있음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가진 물건들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한없이 가진 게 없이 느껴졌던 제 물건들이 이제는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아직까지는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노트북이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지혜로 가득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지가 멀쩡한 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마음가짐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면
눈앞의 세상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 전과 같은 상황, 같은 물건, 그리고 같은 돈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이런 사소한 관점의 차이가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의 저자 이서윤은 30년간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기열로 분석하고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펴봤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부를 이룬 사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IQ, 재능,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하루 약 37억에서 86억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었지만 책에서 언급된 게 없으니 그냥 그런다 칩시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산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릇을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해빙이라고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해빙의 마음가짐을 유지한 사람이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빠르면 6개월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빙의 효과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뇌과학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드는 뇌는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 코, 귀, 입, 피부 등의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에서 감지된 정보는 뇌로 보내지게 되고 이를 각 정보의 특성에 따라 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정보는 뇌의 여러 부위에 저장되고 처리되는데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놈이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퍼즐로 흩어져 있던 뉴런은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가진 다른 뉴런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재구성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 및 정체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뉴런 간 연결망이 형성되는 이 연결 지점을 시냅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시냅스는 학습이 지속될수록 다른 뉴런과의 관계가 강화되는데 학습을 멈추면 약해지고 다른 뉴런과의 관계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즉 생물화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빙의 마음가짐 및 감정을 학습하면 시냅스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해빙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그에 맞는 신경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그에 맞는 시냅스 연결망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우리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빙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기쁜 감정으로 소비한다고 하면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분명히 저렇게 과소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쇼핑 중독으로 계속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한 몇몇 사람들은 명품 시계와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저자는 이러한 경우는 해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비의 경우 진정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휘둘리면서 생긴 소비이거나 불안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잊기 위한 소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비는 불안과 후회만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해빙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압니다. 그들은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단돈 10,000원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더 큰 돈이 들어올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마음이 생활에 녹아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말이죠. 반면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굳어져 있죠.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짜 부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삽니다. 이들에겐 돈은 목표이자 주인입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거죠. 가짜 부자의 마음가짐은 결국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백만장자일 수는 있으나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있음, 가짜 부자는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설명은 이들이 돈을 보는 관점과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 물질은 돈이라고 가정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힘을 21세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원자라는 것은 저,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는 건물, 휴대폰, 책상, 컴퓨터, 동물 등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는 중앙의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위에 전자가 도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원자를 이루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이라고 불리는 입자인 원자 핵은 원자의 0.001%를 차지하고 원자의 99.999%는 텅 빈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축구 경기장만 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의 중앙에 있는 원자 핵은 축구공 크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99.999%는 실제로 텅 비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작기 때문이죠. 99.999%가 텅 빈 이 원자의 지름은 1억 분의 1cm라고 합니다. 원자 하나가 동전 크기만큼 확대되고 실제 같은 비율로 동전을 확대한다고 하면 지구만한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이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상의 운동 법칙을 탐구하여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려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물질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이루는 원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입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물질로 존재할 수도 있고 파동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현상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천재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양자역학 관련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에서도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천재 물리학자분들의 노고로 결국 알아낸 사실은 물질은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양자역학적 개념을 아주 살짝 달리 자신만의 견해로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 줄 대충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러한 양자역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보는 물질이란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측, 즉 서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하는 것일 뿐 물질이라는 것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의 물질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빙의 감정 에너지가 결국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 이 책에서는 해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 해빙노트 작성법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해빙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해빙 신호등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해빙을 통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되고 편안함을 유지하여 더 많은 부를 끌어다리는 방법 등 다양한 해빙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해빙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충만해지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더 큰 부와 행운을 불러온다는 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장밋빛 인생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나답게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 등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사회적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 일이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등으로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일인지를 저자는 묻습니다. 회사가 망한 뒤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거나 이혼한 뒤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등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규정해버린 것에 따라 감정까지 규정이 되고 이런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그저 사회적 통념일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있을 때 발생하는데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고정관념 중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고 20대 젊은 나이여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으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 힘들고 반대로 80대라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진짜 세상인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 매트릭스를 비유를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에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은 지금까지 인식해온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그럴 힘이 있고 이미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매트릭스 같은 세상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해빙을 통해 한 발짝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솔직히 더 해빙을 읽고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까지 30년간 살면서 생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교훈은 제가 지금 처한 현 상황을 바라봤던 제 관점에 대해 크게 반성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관점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저는 항상 저의 결핍에만 집중하면서 자책하고 불안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해빙의 가르침을 100% 믿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해빙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보여도 저자 이소연의 상위 0.01% 부자들의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구루스토리와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의 신뢰성, 그리고 현대과학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힘들고 지친 제 마음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빙을 실천하고 믿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빙을 통해 지금 저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가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마음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해빙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